저번 시간에 의해서 그 80년대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것은 뭐 지나가는 개미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정치와 종교 세력들이 모두 친일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를 따라해서 한국의 모든 경제 또 문화, 이것을 완전히 일본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민족적 문화를 말살시키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었다. 이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그러한 모든 이런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들은 본거지가 바로 미국과 일본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한국 정쟁, 뭐 과거에 뭐 6.25 한국 전쟁, 뭐 코리안 워라고 하는 것은 아메리칸 미국인들이 6.25를 부르는 명칭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6.25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도 6.25라고 하지 않고 한국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6.25라는 것이 이 스피카라는 느닷없이 나타난 검은 머리 외국인, 스피카 스튜디오, 자신의 제1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트럼프의 재선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그 스피카, 이자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정치를 직접 선동하는 이런 자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 전쟁 6.25의 진실은 뭐냐? 뭐 스피카 수가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생산한 전쟁 무기와 전쟁 물자를 소비를 하려고 6.25를 일부러 일으켰다. 아니, 6.25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생산을 했는데, 그러한 전함들을 미국에서는 바다에 모두 수장을 일부러 시켰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그 정도로 바다에 소장을 하면 되는데 뭐더러 전쟁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 물자가 남아 돌지 없는 상태에서 군수사업들이 돈을 벌게 해주려고 또다시 엄청난 전쟁 무기와 전쟁 물자를 군산복합체와 군수산업체에서 생산을 하게 하는, 여기서 군산복합체가 뭐냐, 이렇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말 그대로 복합체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도 엄밀히 따지면 군산복합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전쟁이 터지게 되면 현대에서는 현대전공에서 이미 탱크를 전차를 생산하고 있지만은, 현대에서 전쟁이 나면 이 나라에 전쟁이 나면 현대 자동차는 전시 체제로 돌아선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는 민수용 차는 적게 생산하고 오로지 그 대부분이 군용차, 군용에서 직접 사용하는 군용차와 군을 지원하는 차, 이렇게 두 가지의 차를 생산하는 생산 체제로 전환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과 지침으로. 그래서 현대차도 군산복합체의 하나에 속하게 된다. 그렇게 정확한, 여기서 우리나라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공산품, 각종 공산품, 공산품이 뭡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일반적인 그런 팔기 위해, 상업용으로 팔기 위한 물건을 공산품이라고 하죠. 공산품과 전시 상황 체제가 아니더라도, 평시에 공산품과 전쟁 물자를 두 가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를, 공장, 제조업체를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소량으로 생산을 하고, 기아가 현재는 군산복합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아세아 자동차가 원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용 군수 기업이었는데, 그것이 기아 자동차에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아세아 자동차라는 명칭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군수 종합 부서로 남아 있는 부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6.25라는 것이 전쟁 물자를 2차 세계대전 때 남아돈 전쟁 물자를 소비를 하려고 일부러 6.25를 일으켰다. 지나가는 개미가 웃을 일입니다. 지나가는 개도 아니라 지나가는 개미가 웃을 일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6.25를 일으켰느냐? 스피카소는 러시아가 우리나라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6.25 한국 전쟁은 일본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 패망을 했고, 그 패망을 한 상태에서 일본 경제는 정말 가진 것이 매우 없는, 참으로 아주 일본 경제가 완전히 폭삭 망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재건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재건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이 조선, 이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이란 나라를 재건을 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완전하고도 완전한 정치적 동맹 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이 합심해서, 여기서 합심은 정치적 동맹을 맺어서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 패권을 차지하겠다.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제1교포, 우리나라에서는 제1교포를 항상 생각합니다. 관동 대진 때 우물에다가 일본인들의 제1교포가 자이니치 제1교포들이 관동 대진 때 우물에 독일을 풀었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나라의 핏줄인 제1교포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무참히 학살당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본 보수 우파가 친일이죠. 미국과 동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이 두 나라와 동맹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승만, 박정희가 바로 일본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그대로 100% 똑같이 따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과 정치적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들이 제1교포를 마치 자신들의 애국자인 양 끔찍히 생각하고 위하고 아껴주는, 이렇게 위해주는 이러한 관동대진 우물에다가 일본인들이 일본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1교포들이 이렇게 일본인들한테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일본에서 이렇게 피해를 받고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우리나라의 제1교포를 미화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일본 제1교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말도 모릅니다. 제1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오늘날의 모든 자이니치, 그 제1교파라고 하는 그자들은 2차 세전 폐망의 전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자들은 이미 미국, 바로 그자들의 친미주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력들이었죠. 그자들이 일본이 미국과 세계 최대 정치적 동맹 국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했던 자들이 일본과 미국에 있는 교포들입니다. 미국 제2교포, 또 제1교포, 이 두 교포들이 왜 일본과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교포의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이 미국과 일본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을 이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고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건너가서 미국과 일본에 이렇게 많은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자들이 실제로 한국전쟁 6.25를 미국과 일본인 이 두 그 현지인 미국인들과 일본인과 함께 실제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일을 해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러한 한반도의 전쟁을, 이러한 참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일부러 한국의 무기를 모두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군인의 무기 수준은 말 그대로 탱크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느냐? 소총 몇 자루 정도였죠. 정말 몇 자루 정도였습니다. 소총이란 자체도 몇 자루가 전부였고 훈련조차 되지 못하는, 그리고 군용 트럭도 몇 대 정도 있는, 말 그대로 허울뿐인 그런 군대라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장 동남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일부러 했느냐? 우리나라는 2차 일본한테 그 수탈의 역사를 겪으면서 2차 세계전 때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계속 무기가 없었지만, 뭐 표면적으로 45년 해방이라고 그런 독립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 이후부터 미국 군정에서도 아무런 우리나라의 무기 원조 지원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기뿐만이 아니라 식량 원조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6.25 때 옛날에 어른들이 뭐 방송과 언론에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았다, 옛날에 힘들었다, 이런 말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으로 못 먹고 못 살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몸으로 느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또 모를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못 살았느냐? 어느 정도로 못 먹고 못 살았느냐? 구한말, 우리나라 그 마지막 그런 우리나라의 그 뭐 고종 황제 있던 그런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담하게 이렇게 일본의 침략을 당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치 세력, 바로 종교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와 이런 모든 민족,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초금목피라고 하는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캐먹고 연명을 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제시대의 수탈까지 이어지면서 6.25가 한국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